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이제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금 일어났냐고요? 아니죠. 저는 어제 제가 다짐한 대로 1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를 어떤 루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돈가스를 먹는구나. 매일같이 느껴지네요. 저 오랜만에 먹는데. 몇 시에 잤냐고요? 어제는 몇 시에 잤더라? 5시 안 돼서 잔 것 같아요. 금음은 어제 읽었냐고요? 읽었습니다. 읽다가 잤어요. 어제 뭐 하다 잤냐고요? 어제 서브스턴스 보고 금음 당신이 세계를 뭐였더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읽다가 그러니까 극한일 때 잤어. 계속 읽다가 이 눈앞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 초점이 안 맞으면서 이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잠들었어 바로. 그때까지 끈기로 읽다가 서브스턴스 어땠냐고요? 서브스턴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저는 3.5점 줬습니다. 제가 또 약간 빈평식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저한테는 조금 과했어요. 명성보다 어땠냐고? 제가 그 영화의 명성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어한 영화인 줄은 몰랐어요. 뭐 이것저것 다 설정도 좋고 재밌게 봤는데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겠달까?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영상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그로테스크함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도 재밌었다. 무서운 거 잘 본다고? 저 무서운 거 그냥 곧잘 봐요. 제가 약간 제가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합니다. 뭐 아리에스터 감독 영화나 아니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굉장히 즐겨봤는데 그 담백한 폭력성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막 담백한 폭력성의 느낌은 못 받았다.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신 건 곡을 쓰려고 그랬냐. 아, 옛날에 영화를 약간 숙제처럼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화 분석하면서 보냐. 아니, 전 영화를 분석할 만큼 그 영화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빈평식이라고 한 거는 그냥 미사여고 허세였어요. 미안해요. 셔터 아일랜드 한빈이 추천해줬지 싶은데 그게 뭔 소리죠? 추천해줬지 싶은데 셔터 아일랜드 저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도 영화를 볼 거예요. 오늘 뭐 볼 거냐면 아직 모르겠네. 이따 뭐 볼지 정하면 알려줄게요. 추천해줘도 안 볼 거냐고요?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 이미 제가 그 위시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영화도 장바구니처럼 찜만 잔뜩 해놔가지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하나둘씩 처리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배고파요?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밥을 먹어야죠. 티저가 그렇게 애틋하냐고요? 그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아마 애틋한 표정을 지어달라 그래서 애틋한 표정을 지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졌어. 엄마 따라서 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불교냐고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무교예요.
돈가스 이렇게 맛없게 먹냐고. 요즘에 모르겠어요. 약간 내가 밥을 먹으면서 좀 느낄 때가 있어.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입맛이 없진 않아. 왜 돈가스 먹냐고요?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었달까? 무난하잖아요. 크게 실패 없고 대충 아는 맛이고. 맛 없는 거 아니지? 여기 맛집이에요. 돈가스 요정들이 섭섭해한다고요? 저는 돈가스 요정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도 섭섭할 수는 있겠네요. 컴백 스포일러요? 얼마나 많은 스포일러를 바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전곡을 들려주길 바라는 거구나. 하지만 또 제가 또 제표로서 이번 주 일요일에 발매이기 때문에 한 5일 정도인가요? 5일 정도만 좀 참으면 앨범이 나온다는 거. 출근 그만할래? 출근은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맞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출근하는 목적은 퇴근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해요. 오늘은 에코스틸 들려줄 거냐고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앨범이다 보니까 데모는 너무 많이 들려준 것 같고, 이제 정규 앨범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려주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듣고 싶다면 콘서트에 오시면 들을지도 모르죠. 발리에서 생긴 일이요? 발리에서 생긴 일 3.5점 3.5점 줬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재밌냐면 웃겨서 재밌었어요. 그게 뭐 다양한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재벌들의 폐악질에 재벌들의 폐악질에 만신창이가 된 서민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요. 남녀 4명의 남녀가 지옥의 사각관계를 이루면서 그려지는, 저는 사실 후반부 중후반쯤으로 갔을 때 되게 익숙해가지고 이거 뭐 익숙한 느낌인데?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솔로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제목이 발리에서 생긴 일인데 발리에서 생긴 일은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런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유행이었나 봐. 뭐 파리의 연인, 발리에서 생긴 일, 뭐 프라하의 연인, 하다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호주에서 촬영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2004년에 이 한국 드라마 판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발리에서 생긴 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이게 다 2004년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2000년대) 드라마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아무튼 발리에서 생긴 일은 거의 다 먹었으니까 빨리 먹고 좀 16부작인가 그럴 텐데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된다고요? 아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에 그렇게 재주가 있진 않습니다.
꽃남 같은 것도 좋아하냐고.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랑 엄마랑 꽃보다 남자 되게 재밌게 보고, 특히 저희 엄마가 그 어린 나이에도 기억나. 엄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엄마가 되게 좋아해 막. F4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다 꽃보다 남자를 즐겁게 봤었나 보네요. 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꽃보다 남자 드라마를 보면서 만화책까지 병행했어. 그 만화책 원작인 건 아시죠? 일본 만화 원작인데 그걸 같이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기억이 난다. 아샤쭈는 아직 근절 상태입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아샤쭈 요 정도 섭섭해 한다고요? 미안하네. 섭섭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맨날 이 브랜드 커피 마시는 것 같다고요? 이게 작업실 코앞에 있어요. 지금 한빈 버전 2인가요? 김한빈 버전 2는 계속 김한빈 버전 2예요. 나도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유쾌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미니빙봉이요? 미니빙봉 궁금해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미니빙봉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귀엽겠죠?
궁금하죠? 요만큼까지 좀 보여줄게. 요만큼. 여기까지. 요만큼. 요만큼. 귀엽겠죠? 장난핑. 알았어요. 요만큼까지 보여줄게요. 요만큼까지. 자, 보세요. 귀엽겠죠? 열받아요? 열받지 말아요. 저 여러분들이 열받는 거 보고 싶죠? 자, 요만큼까지 보여줄게요. 귀엽죠? 근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기억이 안 나네. 보여줘도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뭐 문제 없겠죠? 못 본 걸로 하세요. 그냥 보고. 자, 보여줄게요. 이 빈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엽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얘는 이 응원봉의 개념보다는 그 열쇠고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발광력의 한계가 있어요. 귀엽죠? 불 켜달라고요? 불을 켜면은 이렇게 돼요. 귀엽죠? 꽤 크다고요? 아니 생각보다 작을 텐데. 요만해요. 아무튼간에 이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귀여워요. 갖고 싶죠? 립밤 몇 번 바르는 거? 아 이건 습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너무 많은 양의 립밤이 내 눈앞에 있어가지고 자꾸 손이 가네. 새우깡도 아니고, 그죠? 보여달라고요? 핸드크림 빼고 보여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의 립밤이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안 뻗겠어요? 이건 이 정도는 인정이죠. 이 정도 인정이다 아니다? 내가 계속 립밤을 바르는 거
이 정도면은 인정이다, 그죠?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이거예요. 화장품, 본인의 화장품보다 많고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이건 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 덕에 제가 이만큼의 양의 립밤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후원 덕에 저의 입술이 오늘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하나만 달라고요? 아, 이거는 또 그 제 아이디 팬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입술이 사라지는 날까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한다. 일단은 제가 쓰는 데까지 써보고 안 되겠으면 자손에게 이제 좀 물려주던지 아니면은 가보로 간직해달라고 뭐 아무튼간에 이 뭐 립밤이 이만큼 있고, 미니 빈봉도 일단 샘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상태로 있다라는 점. 머리 더울 것 같은데 안 덥네. 아,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머리를 한번 뿌리 탈색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자랐어. 요즘 모기가 이제는 슬슬 이제 주변을 어슬렁거릴 날씨가 돼가고 있죠. 오늘 덥더라고요. 햇빛도 좀 세고. 그래서 정말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How was Substance? Substance was pretty nice. pretty nice 했는데 조금 좀 과했다가 뭐죠? 과했다가 영어로 뭐죠? 아, it was too much. too much. 그러네. 아는 거였네. It was too much. 발리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좀 줄거리를 좀 말해주자면, 왜 발리에서 생긴 일이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의 남녀가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러니까
재벌 2세 남녀가 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 시민이랄까요? 의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벌가 남녀 둘은 약혼 사이인데 약간 정략 결혼인 것 같아. 정략 결혼 느낌에서. 근데 그 드라마 정략 결혼 특 아무래도 그 사이가 안 좋죠. 원하는 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약혼녀가 어느 날 대뜸 자카르타를 가겠대. 약혼녀는 이제 최영주라는 사람이고 남자 재벌 2세 주인공이 정재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조인성 배우님이고 박예진 배우님이 이제 재벌 2세인데 이제 최영주가 자카르타를 가겠대. 그거를 이제 정재민이 어떻게 알아요. 자카르타 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강인욱이라는 전 남친이 거기 살고 있어. 근데 전 남친은 그러니까 정재민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 지부에 다니고 있어. 강인욱이라는 그 소지섭 배우님이 연기하신 강인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마침 최영주의 전 남자친구야. 근데 왜 헤어졌냐? 이제 그 재벌 2세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특 이제 어떤 정말 사랑했지만 그 어떤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죠. 거기에 못 이겨서 약간 버린 걸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 버렸어. 근데 이별 여행처럼 가서 만나. 전 남자친구 보살이죠. 강인욱 씨가. 근데 왜였더라? 이게 막 내용이 뒤죽박 뭐라 그래야 되지? 내용이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약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인데 정재민이 자카르타로 가요. 자기 말도 없이 최영주 말도 없이. 그래서 3자 대면을 해. 최영주는 당황하고 숨막히는 3자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재민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뭐 옛날에 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셋이서 정재민은 어쨌든 이제 여행차 간 느낌이잖아요. 여행차 간 느낌인데 갔으면은 이제 여행을 가이드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재벌 2세면은 이제 뭔가 그 회사 내에 있는 어떤 개인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여행 가이드를 이제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동네에 있는 여행사 가이드분을 이렇게 해요. 동네에 있는 여행사 여행 가이드사의 직원이 하지원 배우님이야. 이름이 이수정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지옥의 사각관계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지옥의 사각관계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이제부터 뭐 발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숨 막혀. 다들 완전히 표정 안 좋아가지고 숨 막혀. 그런 와중에 이제 정재민은 그 최영주와 강인욱의 어떤 그 묘한 기류에 굉장히 불쾌하고 정재민은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특 그 굉장히 이렇게 막 노는 걸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서 막 이렇게 잘 놀러 다니는데 그 약간 이수정한테 어떤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 같아. 약간 덤벙거리고 약간 그러는 거에서 측은지심과 약간의 귀여움, 자기도 모르는 묘한 감정이 싹 터요. 그래서 발리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사각관계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최영주랑 약간 소소한 추억들이 그렇게 쌓이죠. 약간 소소한 추억들이 이렇게 넷이서 쌓이다가 이제 최영주랑 정재민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수정은 그 여행 가이드 회사에
사장이 사기를 쳐서 자기가 발리에서 일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그걸 홀라당 사기당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강인욱은 그 한국 집으로 또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비행기에 딱 탔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같은 비행기의 옆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요. 한국에 도착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한국에 아무튼 도착을 해서 이제 숨 막히죠. 정재민의 회사에 강인우까지 다니고 있어요. 이제 이수정도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 집에서 머무는데 옆에서 막 뭐 소란스러워. 옆집이. 그래서 딱 가보니까 누가 이사 왔어. 보니까 강인욱이 옆집에 이사를 왔어. 정말 우연찮게.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제 이수정이 그 사장, 그 여행사 사장을 못 찾아요. 계속 못 찾아가지고 막 못 찾는데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또 막 말썽 부리고 그거 막 해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재민네 회사를 그냥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가지고 취직 좀 시켜주소. 나 기억 안 납니까? 우리 발리에서 좋았지 않소? 나 취직 좀 시켜주소. 바로 이제 입밴을 당해요. 바로 문전박대를 나가요. 당해요. 문전박대를 당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어쩌다 계속 우연찮게 마주쳐. 계속 정말 그 어떤 포장마차에서도 누군가가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수정인가 강인욱인가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수정인가 강인욱인가가 와요. 그러면서 막 같이 술을 마시는데 참 세상 좁죠 그러는데 진짜 좁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 정도면 거의 그 작은 마을보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좁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앞집 옆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 수준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연히 마주치면서 계속 그 왜 숨막히는 사각관계냐면은 그쪽 세상이 너무 좁다 보니까 네 명이 자꾸 마주칠 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자꾸 마주칠 때마다 이제 정재민은 이수정한테 약간의 그 동물의 숲보다 세상이 작아요. 이수정한테 약간의 어떤 호기심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수정이 정재민의 집으로 갑니다. 대뜸 전화해가지고 나 좀 할 말이 있어. 당신의 집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굉장히 당돌하게 가요.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재민 씨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얼터구니가 없는 소리죠. 3천만 원만 빌려달래요. 내가 3천만 원 다달이 이자 갚고 취직해가지고 내가 다 싹 갚을게요. 근데 취직을 해볼 텐데 혹시 취직까지 좀 시켜주실사? 염치가 너무 없어요. 염치가 너무 없어서 3천만 원 빌리면서 약간 이제 그 밑밥도 깔아요. 취직도 좀 어떻게 안 될까라는 밑밥을 까는데 이제 정재민이 약간 내가 왜? 이러면서 돌려보내려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정재민이 이수정이 집에 온다 그러니까 막 향수 뿌리고 집안 정리하고 막 와인 이렇게 세팅하고 약간 어떤 그 들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하다가 이수정이 갈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뭐 정재민이 그러니까 이게 재벌 2세 폐악질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주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3천만 원을 흔쾌히 빌려줍니다. 돈은 빌려줄게. 취직해서 갚어.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취직도 시켜줘요. 나중에 취직까지 시켜줘. 미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사랑이 싹 터요. 정재민의 마음속에선 사랑이 싹 트고 그 이수정의 마음은 뭐냐면 약간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9살 때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말썽쟁이 오빠랑 구제불능 오빠랑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면서 이 피로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그 정재민이 어쨌든 재벌 2세니까 내가 어떻게 한탕 크게 해서 그 한번 뽑아 먹자 이런 생각으로 해요. 요런 생각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최영주가 서로 안 좋아하는데 최영주가 이제 드라마 속 재벌 2세 특 내가 갖고 싶은 거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내 거 뺏기는 거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약간 그 정재민이 이수정한테 관심을 막 가지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막 이 결혼을 속히 진행시키려고 해. 결혼을 속히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정재민은 좀 이게 내키지가 않죠. 썩 내키지가 않죠. 근데 또 속히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 치고 강희누구한테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죠. 사실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막 강인욱이랑 정재민은 어쨌든 최영주 때문에 이렇게 신경전했다가 이수정 때문에 이제는 막 신경전하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이야.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이야. 마주치면 막 무조건 사랑 얘기의 드라마거든요. 사각관계 사랑 얘기에 대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거의 매 회마다 막 멍들어 있고 피나 있어. 마주치면 때려. 그래서 장면 중에 이제 막 주먹 다툼을 해. 그러니까 막 뭐 정재민이 집 앞에서 이수정을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이렇게 손목을 붙잡았어. 근데 강인욱이 이수정 옆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붙잡은 정재민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정재민이 놔. 강인욱이 네가 먼저 놔. 아니 네가 먼저 놔. 네가 먼저 놔. 그래서 오케이 나 놨어. 이러면서 서로 놓고 평화롭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바로 원펀치가 들어갑니다. 서로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다가 유치한 이유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서로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잡고 멱살 이렇게 일어나. 멱살을 잡고 정재민은 강인욱의 여기 멱살을 잡고 이러고 있고 강인욱은 정재민의 멱살을 잡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치열한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드라마 내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 시절에 뭐 광고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아니면 핸드폰이 막 세상에 생겨나기 막 시작한 그런 시대였는지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재민이 이수정의 핸드폰을 사줬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시절에 이제 막 커플 요금제 해가지고 뒷번호 똑같이 해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강인욱도 선물로 산 거야. 근데 이수정이 이미 핸드폰이 있는 걸 보고 그걸 그냥 방 안에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놔요. 아무튼 그 핸드폰으로 이제 막 전화를 계속 하죠. 뭐 갈게 어디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정재민이 하다못해
이수정한테 아예 홀딱 반해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그 집을 장만해 줍니다. 집을 하나 장만해 줘요. 여기서 살라. 근데 왜 장만해 주냐면 이수정이 정재민 회사에 취직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정재민의 어머니가 알게 돼. 정재민의 어머니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그지 깽깽이 같은 애가 우리 애한테 막 들러붙는다고, 우리 애는 영주랑 약혼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극대노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려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게 난 그 주인공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영주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정재민의 어머니가 갤러리를 운영하세요. 그 그림 갤러리 같은데 거기에 최영주가 다니고 있고, 최영준의 부모님도 뭐 재벌 2세예요.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수정을 취직시켜. 감시 차원에서 취직을 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취직을 시켜요. 거기서도 아니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인데 거기를 취직시켜서 계속 발작 버튼을 눌려 자기가. 그래서 정재민이 그 사실을 알고 집을 구해준 다음에 야 거기 출근하지 마 라고 한 5번은 말하는 것 같은데 이수정이 또 왠진 모르겠지만 계속 출근을 합니다. 계속 출근을 하면서 여러 명한테 주워 터져요. 그 이수정이 거기서 터득했어야 하는 어떤 능력은 안 아프게 맞는 법이었어. 진짜 이수정을 안 때린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 작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수정을 때렸어. 참 슬프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수정이 이제 정재민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아요. 사는데 이제 뭐 어떻게 또 싸우다가였나? 아무튼 뭐 전화가 오는데 강인욱이야. 그러면은 바로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극대노를 내 정재민이.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둘이 술을 마셔. 정재민이랑 이수정이랑 술을 마시다가 정재민이 완전히 만취가 되고 이제 어떻게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희두한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재민을 집에 뉘어놓고 이제 둘이 나가려 그랬는데 또 드라마니까 둘이 깨요. 그러니까 정재민이 깨. 둘이 나가려 그러는데 눈 딱 깼는데 이수정이랑 강인욱이 같이 가잖아. 거기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가지마 막 이렇게 합니다. 가지마. 진짜 이거보다 크게 소리를 질러요. 강인욱이랑 가지마 이렇게 합니다.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강인욱이랑 가지마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얘기해요. 이수정 내 여자다라고 하고 강인욱한테 이수정 내 여자다라고 하고 이수정한테 강인욱이랑 그러지 말라고. 강인욱도 정재민이랑 그러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증오하는 그런 사이가 되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최종 보스 느낌의 정재민 아버지가 최종 보스 느낌인데 그 전에 그 핸드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수정이 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 정재민이 마련해준 집에 핸드폰을 두고 이수정이 다시 그 원래 살던 친구 집 거기로 갔어요. 정재민이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그때 그 시절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단축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을 꾹 누르면 거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가요. 그러니까 저는 1번을 꾹 누르면 뭐 엄마한테 전화가 되고 2번을 뭐 누르면 누구한테 전화가 되고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정재민이 거기서 1번을 꾹 눌러보는데 강인욱이 뜨는 거야. 자존심 팍 상해버리죠. 1번을 눌렀는데 강인욱이 내가 사준 핸드폰인데 1번을 눌러봤는데 강인욱이 떠. 2번이 정재민이야. 그래도 2번이에요. 2번이 정재민인데 그래서 그거를 바꿔요.
1번을 본인으로 바꿔요. 아무튼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지옥의 사각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최영주도 계속 막 정재민한테 결혼을 막 부모님들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재촉하면서도 강인욱에 대한 어떤 미련도 못 버리면서도 막 강인욱한테 너는 나 놓지 마 이러고 뭔 소리야 그게. 강인욱은 이제 막 미련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최종 보스 정재민의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정재민이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마. 한 번만 더 그 여자애랑 어울리는 거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내 선에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정재민이 그때부터 이제 좀 소홀해집니다. 소홀해지고 이수정은 그 중간에 한번 되게 아파요. 막 몸살 기운 때문에 되게 아픈데 그 강인욱이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고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데 또 정재민 그 동물의 숲 세계는 좁기 때문에 정재민과 마주치는데 둘이 막 투닥투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수정이 들어요. 이수정이 듣고 뭐 강인욱이 약간 섭섭하게 말했나 봐. 거기서 실망해. 그러니까 강인욱한테는 좀 인색해. 정재민의 그 모든 폐악질은 정재민의 그 버릇없음과 그 아무리 막 이렇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줘도 굉장히 막 폐악질은 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건 다 수용하면서 그렇게 막 잘 보살펴주고 막 따뜻하게 해주던 강인욱이 말 한번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쌩까 쌩까 버려. 인색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재민이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해요. 어느 정도 왜 무서워하냐면 거기 나와 이 골프채 있죠. 골프채로 보통 골프채로 사람을 때리면 뭐 하다못해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던 허벅지를 때리던 하잖아요. 골프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얼굴을 쳐버려. 접해 그냥. 그런 안 무서워 그게? 골프채로 얼굴 때리는데? 무섭지. 아버지 말 또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그 아버지들은 그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혼도 진행하고 굉장히 소홀해져요. 이수정한테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잠깐 뵐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그 뭐야?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요. 왜냐면 내가 이수정을 또 만나면 그 아버지가 이수정을 어떻게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강제로 멀리하는 거야. 일부러 멀리하고 원치도 않은 최영주와의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뀌어. 강인욱이 발작 버튼이었다면 이수정이 눈물 버튼이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빨개져.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이러면서 이걸 또 울음을 잔뜩 참아요. 잔뜩 참고 끊어요. 나중에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러면서 끊습니다. 이러고 끊고 명장면이죠.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끊고 계속해서 사무치죠. 정재민은 이수정이 계속 사무치죠. 계속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민은 이제 이수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사무치면서 살고 있고 이수정이랑 강인욱은 또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막 질투나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2차로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 진짜 한 번만 이렇게 막 이거 여기서 또 나와요. 이거 다리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주먹 사실 이거는 오바고 이거는 약간 개그가 가미된 거고 이렇게까지 울진 않고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다리 붙잡고 이렇게 우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근데 다 필요 없고 내 이수정 이수정 하나만 내가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 아버지 막 맞는 것도 오케이. 나 회사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어. 아버지시여 내게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막 하는데 참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그걸 거절해요. 아들이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막 매달려가지고 다 필요 없고 막 그렇다는데 아버지가 너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는구나.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이수정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지. 정재미 정신 번쩍 들어가죠. 아니다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가 좋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가 뭐였지? 그러니까 정재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수정한테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라. 결혼 빼고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수정한테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결혼을 줄 수 없듯이 너가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거 안다. 이수정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준 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정재민은 그냥 피폐해져. 왜냐면은 이수정을 만나지도 못하고 막 최영주랑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선 이수정이랑 강인욱이랑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막 미쳐버리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 정재민이랑 이수정이랑 어떻게 만나요. 이수정이 한번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뭐 별 이유 없고 그냥 고마웠다. 그간 고마웠다. 최영주도 불쌍하다고. 여기는 불쌍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다 그냥 업보야. 이수정이 고마웠다 하는데 정재민이 그냥 고마웠다라는 얘기하려고 이수정이 만나자는 건데 아이 됐다 하면서 1억을 줘. 1억을 줘버려요. 대단하죠? 나눠주지. 그리고 가버려. 네가 알아서 해 하고 1억 받고 가버려. 1억 주고 가버려. 그러고 나서 이수정이 정재민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최영주는 또 정재민이랑 싸워가지고 그 강인욱이랑 또 같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 불쌍한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자기 패악질에 결국 자기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수정이 정재민한테 전화해서 잠깐 보자 그래. 또 보자 그래. 계속 보자 그래. 전화해가지고. 이번엔 이유가 있어. 받은 1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최영주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강인욱한테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정재민네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재민네 집 앞에서는 이수정이 기다리고 있고 정재민은 자기 집에서 이제 현관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4명이 또 만납니다. 또 만나요. 지옥의 사각관계. 또 때려. 강인욱은 정재민을 때리고 최영주는 이수정을 때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1억을 준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전에 여기가 왜 진짜 좁은 세상이냐면 이제 이수정이 막 정재민한테 집을 얻었잖아. 근데 그 전까진 친구 집에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친구 집에 얹혀 살아가지고 이제
미안하고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친구랑 불러가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끼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 친구가 이제 약간 조심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정재민이가 뭐 집도 얻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수정이 뒷자리에 우연치 않게 앉아있던 최영주의 어머니가 들어. 그만큼 좁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막 그 정재민의 어머니가 하는 갤러리 거기 가가지고 막 최영준의 어머니가 폭동쳐 거기서 저 터집니다. 이수정이. 아무튼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정재민이 1억을 준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진짜 약간 무슨 사람을 써가지고 이수정을 납치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침 등장한 강인욱이 그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처치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요. 이게 진짜로 다 발리에서만 아니요. 이건 놀랍게도 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발리에서는 4명이 만나서 소소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 발리에서 생긴 일이 많지 않아요. 아무튼간에 그 숨어 있는데 둘이 그렇게 숨어 있는데 최영주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요. 또 뭐 이유는 기억이 안 나. 찾아와. 술 취해서 찾아와. 근데 또 이수정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이라 거기서 발작 버튼이 눌러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냥 그걸 보면 되는데 보고 봤으면 최영주가 이수정이랑 강인욱이 같이 있는 걸 봤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기어코 거기 들어가. 깡이 좋은 거죠. 들어가서 정재민한테 전화해. 내가 지금 일러 바쳐요 다. 강인욱 씨 집에 취해서 강인욱 씨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결혼한 사이인데 취해서 외간 남자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얼터구니가 없는 소린데 전화를 해. 정재민이 또 와요. 와서 또 지옥의 사각관계의 그 어떤 숨막히는 기싸움이 시작돼. 그러다가 이제 가고 강인욱이 이수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발리로 가자. 그러니까 나는 발리로 갈 거다. 네 티켓도 마련했는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나는 발리로 갈 테니 너도 오고 싶으면 와라 하고 강인욱이 이제 고민을 해. 강인욱이래. 이수정이 고민을 하다가 같이 가요. 발리로 떠나. 발리로 떠났는데 아마 정재민이 뭐였지? 회사를 계속 다녔었나? 뭐 어떻게 뒷조사를 또 해가지고 나중에 따라서 발리로 가. 나중에 발리로 가. 그래서 이 창문 너머로 이렇게 막 히히덕거리는 둘을 봐요. 강인욱과 히히덕거리는 강인욱과 이수정을 창문으로 봐.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그리고 약간 사람을 구해가지고 돈을 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이수정이랑 강인욱이랑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강인욱이 이제 서두를 엽니다. 뭐 나는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다. 그 둘이 근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계속 정면만 응시하면서 눈물만 이렇게 또르르 흘려. 둘 다 꺼이꺼이도 안 하고 눈물만 이렇게 또르르 흐리고 있어. 이렇게 정면만 보면서 나는 네가 자유롭기를 바랬다. 왜? 왜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약해지고 꺼이꺼이 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명만 응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제 강인욱이 이수정한테 너가 자유롭길 바랬다. 뭐 자유로운 새처럼 뭐 어쩌고 한다라 그랬나. 자유롭길 바랬다. 그래서 한국에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마음도 없는데 너는 한국에 뭔가를 놓고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냥 너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완전 순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정도 얘기해. 나는 미련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줘버렸어. 이수정이 정재민에게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정재민에게 마음을 줘버렸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요 막 하면서 마음만은 안 주려고 했는데 뭐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뭐 마음까지 줘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둘이서 막 그렇게 엄청난 감정신을 찍고 막 담백한 감정신을 찍고 있는데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요. 정재민이 미쳤어. 엄청난 그 무인이야 무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내가 강인욱이고 이수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2m 거리? 2m 거리에 정재민이 이렇게 있는데 눈치를 못 채. 미친 그 무도인일지도 모른다는 그 진짜 귀신처럼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총을 쏩니다. 그 정재민이 뭘 샀다가 사람을 구해가지고 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총을 구한 거야. 총기를 구매해서 강인욱한테 한 발을 쏴요. 뱅.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자기가 미쳐 있었나 봐. 그래서 이수정도 쏴. 뱅뱅뱅. 그리고 나서 후회해. 이수정을 쏘고 이수정이 맞고 강인욱은 맞자마자 즉사야. 심장을 맞았나 봐요. 강인욱은 맞자마자 약간 무표정으로 이렇게 체념한 거죠. 삶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었나 봐요. 맞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즉사하고 이수정은 뱅뱅뱅 맞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재민을 쳐다보고 사랑해요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걸 정재민이 듣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수정 막 하면서 눈 떠봐 막 하면서 이렇게 해. 근데 이수정은 죽어요. 이수정 죽고 이제 해변가로 정재민 혼자서 총을 들고 해변가로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였지만 미쳐 있었던 거지. 이 질투심과 어떤 소유욕과 뭐라 굉장히 복합적인 그 감정, 약간 사이코패스스러운 그 감정에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 최면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둘 다 죽이고 해변가로 가가지고 꺼이꺼이 웁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 머리에도 한 발을 쏘면서 죽어. 그래서 최영주 빼고 다 죽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말을 맞이하는 발리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은 네 남녀가 지옥의 사각관계를 시작하고 이제 네 남녀 중에 3명의 남녀가 이제 지옥의 사각관계를 끝내면서
데드 엔딩. 데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데드 엔딩인 줄 몰랐다고요? 저도 데드 엔딩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수정이 노선을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게 강인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부의 격차가 느껴지지만 강인욱이라는 사람도 뭐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집도 뭐 번듯하니 잘 살고 있고 그냥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도 잘 표현해주고 강인욱과 이렇게 잘 지내면 안 됐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갈팡질팡. 막 정재민이 강인욱이 10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면은 실망을 크게 하고 정재민이 10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은 기뻐하고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인욱도 중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철벽을 쳤냐면은 이제 이수정의 뜻을 따라준 거라고 봐요. 저는 이수정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내가 한탕 하고 싶다. 정재민 재벌 2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뜻도 따라주고 그래서 강인욱이 그래라 그렇게 하라 계속 마음으로 울어. 그래서 뭔가 좀 웃긴 장면이 많았다. 왜냐면 너무 우연이 많아. 너무 자주 우연히 마주쳐. 옆집이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수정이랑 강인욱이 서로 옆집을 살잖아. 근데 정재민이 맨날 이수정 집에 찾아오고 최영주가 자주 강인욱 집에 찾아와. 그러면은 최소 셋 넷은 매일매일 봐야 돼.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돈 없어서 이사도 아니 강인욱은 돈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 중간에. 그래서 이게 진짜 찐 실화냐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고 2004년도에 방영했던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줄거리 요약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화라고. 근데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은 제가 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명장면은 있는데 이렇다 할 명대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뭔 느낌인지 아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명대사가 없어. 명장면은 있어. 이 꺼이 이거랑 명장면은 꽤 많아요. 이것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멱살 잡고 이거 진짜 명장면이야. 이 장면은 그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이게 내가 혼자여가지고 구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손이 X자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고 이렇게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명장면. 보기 전에 이런 드라마인 거 알고 봤다. 아니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옛날에 안 봤더라고요. 본 줄 알았어. 명장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이 드라마를 본 줄 알았는데 1화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이야? 하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죠. 재밌더라고요.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20년도 더 된 드라마다 보니까 좀 현대인으로서 또 상식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보긴 했는데, 왜냐면 거기에 출연하는 그 모든 등장인물들이 물론 실제 배우분들은 아니겠지만 거기 극 중에 주인공들은 전부 지성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비상식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즐겁게 봤지만 3.5점, 한 3.7점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밖에 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5점 만점에 5점. 왜냐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이해가 돼. 소지섭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그러니까 미스터 차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이해가 돼. 그죠? 총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뭐였지? 이름이 뭐였죠? 은채? 송은채? 그죠? 저는 그 은채보다 돌팅이로 기억합니다. 은채의 어떤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윤희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 상식인들이야. 돌팅이 진짜 유치한데 커엽다. 돌팅이 커엽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는 아니지만 김은숙 작가님의 드라마가 약간 대사로 밀고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오그라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약간 무슨 시 같거든요. 가사 같고 시 같은 그런 대사인 것 같은데 대사로 쭉쭉 밀고 가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급박한 상황이든 뭐 여유 있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사로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발리에서 생긴 일은 명장면이 많고 이제 김은숙 파리의 연인 같은 거 거기는 이제 명대사가 많잖아요. 딱 중간 지점, 명장면과 명대사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둘 다 재밌게 봤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이제 파리의 연인을 볼 예정이에요. 근데 그때 그 소지섭 배우님이 진짜 대단한 게, 발리에서 생긴 일과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같은 해에 방영된 드라마거든요.
그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끄셨을 거야. 거기 둘 다 막 시청률 40% 넘는 드라마의 주연이셨으니. 다들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맞아. OST가 미쳤어. 저 몰라, 아예 이제 몰랐어. 모른 채로 보다가, 발리에서 생긴 일을 모른 채로 보다가 갑자기 난 안 되겠니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쫙 나오는데 미친, 맞아, 이거 OST가 이 드라마 OST였구나 하면서 그때 어떤 전율 모른 채로 봐가지고. 근데 진짜 그 엄청나게 파괴력이 엄청난 OST였어. 옛날 드라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때 이게 데드 엔딩이 유행이었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다 어떤, 뭐라 그럴까, 필멸의 인생을 보여주고, 발리에서 생긴 일도 어떤 필멸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느낌? 낭만의 시대. 꼭 데드엔딩이어야만 낭만을 낭만을 노래할 수 있는 건가요? Die for Love. 그쵸. 사실 그게 맞죠. 그때는 몸소 실천했던. 다모는 언제 보냐? 다모는 파리의 연인을 보고 볼 예정이에요. 다모도 이제 명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다 저희 엄마가 이런 드라마들을 좋아해가지고 제 옆에서 곁다리로 계속 같이 봤어요. 어릴 때였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드라마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크릿 가든은 좀 나중에, 왜냐면 비교적 최근이에요. 시크릿 가든은 그게 2009년인가? 에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03, 4년도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최근이라서. 안 껴주고 말고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재밌다. 그러니까 좀 덜 세련된 그 맛? 아날로그 맞아요. 아니 그 핸드폰이 진짜 많이 나와.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규모 유통된 시기였나? 계속 전해, 계속. 막 나 핸드폰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약간 우리 드라마에서 핸드폰 씀, 약간 이런 느낌. 쩔지? 우리 드라마에서 핸드폰 나옴. 이거 보고 사용법 익히시면 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핸드폰을 써. 뭐 어디야? 집이에요. 갈게. 이러고 끊어. 파리의 연인 명대사. 파리의 연인 있는 명대사는 제가 보고 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연인도 명대사가 말투가 이렇게 침착해. 이게 너무 많이 봐서 침착맨을. 그러니까 약간 또 마침 그 침착맨님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이 생겼어요. 한 4시간짜리 풀로 때리는 재생 목록이 생겼어.
모음집 같은 거. 그거를 봐가지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자동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대화라는 게 내가 꼭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대화잖아요. 듣기만 해도. 근데 진짜 매일같이 몇 시간이고 대화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침착맨이나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모르게 좀 말투가 닮아갈 수도 있어요. 몰라, 침착맨 안 봐서 원래도 말투. 제 말투도 있고 그 침착맨님의 말투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발리에서 생긴 일 보고 약간 그 2000년대 말투, 재밌는 말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뭐 했거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뭐뭐 했거든 이런 건데 뭐뭐 했거든 그든으로 해버리는. 내가 지금 뭐뭐 하거든 뭐뭐 했거든. 너무 별로야.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시절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서울 사투리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그 시절에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들은 웬만하면 그든이라고 했던 것 같아. 가을동화는 안 봤어요. 가을동화 안 봤어. 가을동화, 겨울연가 안 봤어요. 제가 봤던 게 천국의 계단, 미안하다 사랑한다,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 다모. 뭐가 있죠? 천국의 계단 봤어요. 추노 안 봤어요. 쾌걸 춘향도 안 봤고, 풀하우스는 약간 띄엄띄엄 봤던 것 같아. 내 이름은 김삼순 봤고, 커피 프린스 1호점 봤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리모컨 독점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드라마를 엄마가 봐야겠다면 저고 아빠고 봐야만 했어요. 마이걸 뭔진 알아요. 마이걸도 알고 뭐 쾌걸춘향도 알고 피아노도 뭔지 알고. 아, 그때 봤던 것 중에 그 쩐의 전쟁도 저 진짜 재밌게 봤고. 제가 그때 박신양 배우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쩐의 전쟁을 보고 어린 나이에 그걸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쩐의 전쟁에서 그 500원짜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다녀요. 그 나이에 저도 500원짜리를 항상 손에 들고 주머니를 뒤져보면 항상 500원이 있었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다니고 따라했었죠. 쩐의 전쟁도 재밌었어. 쩐의 전쟁도 그 엄청 유명한 OST가 있죠. 뭐였지? 바비킴 님이 부르는 거. 사랑했나봐 아직 사랑하나봐 이런 거였어요. 1년을 하루같이인가?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 몰라요?
어떻게 이걸 모르지? 이걸 몰라요? 뭐야,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거 엄청 명곡인데. (1년을) 하루같이. 어? 이 아닌가? 바비킴. 이거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1년을) 하루같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 이유로 비가 내리면 술 한 잔 생각이 나서 눈이 부시게 햇살이 날 비추면 왜인지도 모르게 밤하늘 어느 별 하나 너를 닮은 것 같아 흘러가는 구름조차 너인 것 같아 셀 수조차도 없이 많은 이 노래 몰라요? 네가 보고 싶구나. 너무 사랑했나봐 아직 사랑하나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 명곡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들도 이 노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늙은이인가? 아니에요. 아니, 선풍적이었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걸 만들었어요. K-팝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딨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다가 팝에 보통 넣어놨었는데 생각보다 K-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K-팝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23곡 있어요. 23곡. 공유하진 않을게요. 물 좀 떠올게요. 물 좀 떠오는 동안에 이렇게 셋이랑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재밌게 얘기했어요? K-팝 플리 들려달라고요? K-팝 플리. 아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 들어요 저도. 요즘 뭐가 선풍적인지 볼까요? 둘러보기. 지금 아니지, 지금 인기 있는 곡이 아니지. 오늘의 탑 10, 탑 100 대한민국.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알고 있어요? 서로 다른 네이션은 너와 난 누지마. 이 순간 들뜬 남성은 같은 음악일 거야. Let me hear ya. 틀린 건 없지. 우리 모두 다른 작품. 사랑은 up 사라진 다툼. 모두의 맘속에 딱해도 볼륨을 키워봐. 끝없는 하늘 위로 계속 올려 퍼져. All for you, all for you, all for you. 다들 리듬을 맞춰. 다들 뛰어들 만큼. 이 노래 아시죠? 진짜 엄청난 노래예요. 이거 내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이 노래 아시죠? 뺨을 매만지는 바람 한숨 많은 기뻐. 너에게 닿기를이란 노래예요. 저 멀리서 팽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주네. 보게 어지는 미래 빛라인. 전진한 말아니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 엄청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교육. 그 약간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요즘 드라우닝 너무 빨리 이거 왜냐면 저번에 한번 했어. 내가 기억이 나. 저번에 한번 이 드라우닝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이거 제가 좋아합니다. 이 노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K-팝 플레이리스트에 있다. 요거는 이제 123-78이라는 노래인데 왜 제목이 123-78일까요? 이게 약간 뭐 집원인가? 조지아의 집원이 123-78인가요? 안 궁금하다고요? 아 왜? 난 궁금해요. 왜 123-78인지 난 궁금해. Give me strength 양말 하나 남기지 않고.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게 그 23곡 중에 하나예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123-78이 뭔지는 좀 궁금해. 아무튼 이 노래들 여러분들 모르면 사회에서 대화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 노래 뭐 들어 했는데 나 뭐였지? 뭐였지? 너에게 닿기를. 나 너에게 닿기를 들어. 나 플라이업 들어.
나 123-78 들어. 이렇게 서두를 열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으면 아셔야 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던데. 그래요?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발리에서 생긴 일 같은 세상이면은, 그런 사회면은 이런 얘기 안 해.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뭐 무슨 음악 듣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잘 가라.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영화 한 편 정도에 저 주섬주섬 하시고 다 챙겨서 이제 잘 사람들은 차고. 오늘 영화 뭐 볼지는 이따 영화 보기 전에 말해줄게요. 오늘도 볼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내일도 또 티저가 나오죠. 내일도 티저가 나오고, 내일이 수요일이잖아. 모레도 티저가 나와요. 금요일에도 티저가 나와. 그리고 한 밤만 자면은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앨범을 이렇게 잘 기다리면서 오늘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자요. 저는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나 챙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잘 자세요 다들.